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검찰 관련 주제입니다. 자, 검찰 관련 주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밥맛 떨어지는 사진 하나 공개를 할게요. 제가 이 사진을 아까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아마 참사 현장 같죠? 어느 참사 현장 같은데, 그 참사 현장에 도착한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헤어스타일이 저게 뭐죠?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인가요? 자, 다시 발견한 그때 사진입니다. 작년, 재작년 사진인가요?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저 헤어스타일 뭘까요? 예. 참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면 저럴까, 저런 스타일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저거예요. 오다가 계속 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망가진 거지. 그런데 저것도 막 내리면서 최소한의 이런 매무새를 정리하지 않고 저렇게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만나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검사할 때 맨날 저렇게 했나 봐. 참. 아유, 짜증나. 예, 술 먹고 자다가 나온 거죠. 저렇게 해도 약발이 먹혔다라, 아니, 저런 짓을 해도 약발이 먹혔다라는 게 전 그게 놀랍습니다. 저런 애를 대통령으로 찍어줬다는 사람이 정말 놀랍고요. 저런 놈이 수사를 했는데 저런 수사를 믿어줬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서초동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의 약발이 안 먹힌다고 합니다.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사실 공표도 하고, 옛날 같으면 그런 거 하면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을 거고 그냥 온 신문이고 어디고 도배질을 했을 텐데, 검찰이 뭐라고 한들 뭐 조금 반짝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국회로 가 있고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고 지들이 할 줄 아는 걸 다 해보는 것 같은데 안 먹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분위기, 서초동의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달라진 서초동 분위기, 검찰 약발 안 먹힌다 입니다. 1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작년 이맘때, 작년 6월, 7월, 참 우리 힘들었죠. 그 무렵에 이재명 대표 검찰
계속해서 불려다녔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러고, 뭐 그 무렵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폭염 속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할 무렵이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조금 더 지나서였나요? 그때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검찰 출석이 아니라 법정에 출석을 하죠. 구속영장, 예, 실질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던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 더위에 우리 국회 앞에서 열받았던 기억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분명히 부결될 줄 알았던 체포동의안이 떡하니 가결되는 거 보면서 우리 그때 배신감에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도 나요. 아마 그게 7월, 8월, 9월 그 무렵이었죠.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맘때는 아니었군요. 이맘때보다 조금 더 지나서였군요. 하여튼 대체로 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를 검찰이 좌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전국 전체를 검찰이 쥐락펴락하고 있었고, 검찰이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국회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대통령은 말이 대통령이지 그냥 검찰의 여전히 수장인 거야. 한동훈이 그때 힘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검찰이 전국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공안정국, 사정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계속 이렇게 사정정국이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한 4년 넘게 이어왔어요. 검찰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왔던 겁니다. 정말 치가 떨리는 열받는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서초동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 검찰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어. 압수수색 계속 하고 있고요. 피의사실 공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잡아채가지고 의원직 떼찌를 떼버릴까 눈이 시뻘게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씨알이 안 먹혀. 아무도 검찰에 관심을 안 둬. 한때 반짝 좀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더니 그때뿐 피의사실 공표를 해. 공소장을 막 뿌리고 다녀. 어디 공소장을 막 뿌리고 다녀, 이 새끼들이 말이야. 그런데 안 먹혀. 예, 검찰 스스로 얘기합니다. 야, 씨, 약발 안 먹히네.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야. 서초동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검찰청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기세 등등하던 검찰, 예, 완전히 기세가 꺾였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러분, 엊그저께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느냐? 아니, 검찰이 또 국회 쳐들어갔다던데 맞아요? 어제 오전에 검찰이 국회 쳐들어갔다던데 무슨 일이에요? 예, 어제 오전에 검찰이 국회에 쳐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태양광 비리 운운하면서 신영대 의원, 이 전북 쪽에 있는, 전북 분산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신영대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영대 의원과 관련된 새만금 태양광 비리는 2002년부터 시작된 기획수사입니다.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지역, 전북 지역의 지역 정관계를 샅샅이 뒤집니다. 전북지사도 막 긁어내고 막 그랬어.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핵심부로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없다라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잔챙이들 선에서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사건이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전북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응? 계속 어떻게든 좀 끌고 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툭 하면 압수수색을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 4월에도 오고 5월에도 오고 이번에 또 들어왔어. 사실 5월 달에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선거 직전이잖아요. 선거 직전에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이게 뭔가 했습니다. 야,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똑같은 압수수색인데 이번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이번에는 사실 별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검찰은요, 이번에는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기자들이 한참 많은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쳐들어간 거야. 얘들아, 우리 압수수색 왔어. 찍어. 그런데 다들 뭐 속보는 날렸는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도 다들 안 나왔어요. 또 하나보다. 뭐 이런 거죠. 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아마 검찰은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를 버럭 내죠. 야, 검사 니들 툭 하면은 국회 쳐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 하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앞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이미지tul 형식으로 해. 뭐냐 맨날 하고 오히려 야단을 실컷 얻어맞아요. 오히려 언론에 보도가 된 거는 우원식 의장이 화를 냈다. 이미지tul 형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압수수색 함부로 심하게 하지 말라고 야단 맞았다라는 얘기가 더 강하게 인상에 남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더 알려지게 됐어요. 결국 검찰은 혹 뛰러 갔다가 혹을 붙이고 온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격세지감이죠. 2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참, 검찰 되게 떨떠름할 거야, 그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일주일 전에는 이재명 대표권을 가지고 또 한 번 언론 플레이를 했죠. 일주일 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그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 뭐 했다면서 공소장을 뭐 썼죠. 그래서 공소장을 언론에 풀었어. 그래서 데일리안 이런 데까지 다 풀었어. 뭐 여기저기 다 풀었어. 심지어 뭐 유튜브 언론 이런 데까지 다 풀었더라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엄청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 나온 데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쭉 보도가 나왔는데 반응이 있던가요? 보도는 많이 나왔어. 근데 반응이 별로 시원찮아요. 자, 어떤 보도까지 나왔느냐? 이재명 공소장에 보고만 50번이 등장한다.
대북 송금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거다. 이런 보고 이런 기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끌기는 했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무척 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생각보다 크게 반향을 끌지는 못했어요. 언론 보도도요, 그냥 기사 한 건 나오고 말았지, 옛날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9시 뉴스에서 5번, 6번, 5꼭지, 6꼭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먹지는 또 못했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봤자 김성태 전원인 거지. 김성태의 진술도 아니고 전원이야. 김성태가 북한 애들한테 들은 얘기를 우리나라 와가지고 했다. 검사한테 했다. 이거야. 전원이에요, 전원. 전원은요, 이거 전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원을 증거로 인정해준다? 이런 사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없어요. 전원 증거로 인정해준 사례 없어요. 신진우 얘 또라이야. 어떻게 전원을 증거로 인정을 해줘? 그런 거 없어요. 전원을 증거로 인정해주는 사례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메모해뒀을 때. 이번에 보면은요,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한테 듣고 그 얘기를 박홍근한테 해주죠. 그럼 박홍근이 그걸 다 받아 적잖아요. 그 박홍근이 메모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래서 박홍근 메모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만 전원이, 증거로 인정이 돼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서 그걸 메모를 해두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메모해 두는 거는 뭡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저 메모해 두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해둔 메모는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전원이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요, 메모가 있어야 돼요, 메모.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때 뭐 북한 애들한테 뭐 들었다 그랬으면 그래서 메모를 해놨어야 돼. 그랬으면 이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전원만 했다? 없어. 박근혜 재판에서 보면은 그 비서관 하나가 박근혜가 지시한 내용을 다 받아 쓰죠. 그죠? 그리고 뭐 사초 이러잖아요. 뭐 경제수석인가? 그 사람 다 받아 써놓은 거 있죠. 박근혜 지시사항을. 그거는 뭡니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지. 그때 다 받아 썼으니까. 수첩에 받아 쓴 거. 이런 거는 전원이라도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전원, 아무튼 검찰의 이런 언론 플레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를 얻지는 못했죠. 이상한 기사까지 나왔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왜 그랬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미 많이 써먹은 수법인 거지. 지금 한두 번 써먹은 게 아니라 한 해, 두 해 써먹은 게 아니라 4년을 써먹은 수법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이거를 4년째 써먹고 있는, 아니 수십 년째 써먹고 있는 거고 최근 4년 동안 정말 졸라게 많이 써먹은 수법 아닙니까? 국민들도 이제 신물이 날 때가 된 거야. 그리고 딱 해필이면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적절한 얘기를 했죠. 뭐? 언론에 대해서 니들 애완견이냐? 애완견 발언.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검찰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언론이 쉽사리 받아 쓰는 거, 대대적으로 받아 써주는 걸 하기가 어려워지게 만들었던 거죠. 게다가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검찰 믿는 사람, 이재명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검찰을 진짜 믿어서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거꾸로, 검찰이 박근혜 기소한 거는 또 안 믿어요. 뭡니까? 즉,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지. 달리 말하자면,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하면 믿어주는 거고, 입장에 맞지 않으면 안 믿어주는 게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대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이 정치 주도권,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검찰의 말이 씨알이 먹히는데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은 검찰이 뭐라고 한들 안 먹히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죠.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전체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뭐 검찰만 그런 것 같아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판사들도 보면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결국 정치적인 것 아니냐? 아이고 결국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냐? 다들 그런 말씀도 하시죠. 전관 변호사 안 써서 결국 졌다. 이런 얘기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먹히지 않습니까? 난 전관 변호사 때문에 졌다. 라고도 생각을 하지. 내가 잘못해서 졌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비상 걸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약발이 안 먹히는 거지 이제. 주도권도 잃었지. 신뢰도 잃었지. 뭐를 한들 더 이상 검찰의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뭐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 뭐예요? 예,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신뢰를 잃고 검찰의 이런 뭐 발표가 쟤들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저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전국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주도권을 상실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전국 주도권은 국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즉 민주당이 현재 국정을 장악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물론 검찰 지들이 뭐 이거는 자초한 겁니다. 그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검찰 쪽 분위기를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분위기가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검사애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뭐 이미 나가리 분위기인데 뭐. 딱 말이 그거예요. 이미 나가리 분위기인데 뭐. 검찰 내부도 이미 뒤숭숭하대요. 일부 정치 검사들만 지금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한데 이미 나가리 분위기다. 검찰 내부 이미 뒤숭숭하다.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뭘 하자 그래도 해질 것 같지도 않다. 진짜 몇 명이 버티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데 용 쓰고 있는데 그냥 다들 나머지 사람들은 쳐다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9월까지 계속 저러고 버티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요, 지금 검찰 아무것도 못해요.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충돌하는 거야. 검찰총장이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없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건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중앙지검장, 나머지 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가만 놔두겠어? 사사건건 시비를 털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앙지검뿐이야? 수원지검은?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 검찰이 지들끼리 딱딱딱딱 이빨이 맞아서 돌아가줘도 뭐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제각각 따로 노니까 일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수원지검에서 지랄을 떨어도 이게 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안 움직여주니까 뭐가 안 움직이는 거야. 내부가 뒤숭숭한 것도 사실인 거고, 결국에 중앙지검의 몇 명, 수원지검의 몇 명이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지. 이런 분위기가 뭐야? 말 그대로 나가리 분위기인 거죠. 나가리 분위기인 거야.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니 같으면 청문회 서고 싶겠냐? 혹은 탄핵 당하고 싶겠냐?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번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시원 걔 검사 출신이잖아요. 걔 완전히 작살나는 거 본 거야. 자칫 잘못했다가 지들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다 싶은 거야. 그 다음에 탄핵, 검사 탄핵 계속 지금 올라오죠. 검사 탄핵 지들도 당하지 말라는 보장 없겠더라 이거야. 무리하게 사건 처리했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 검사들이요, 의외로 지 이름 안 좋게 나가는 거 엄청 무서워합니다. 지 이름 막 좋게 나가는 거 있잖아. 띄워주는 거는 엄청 좋아하지만 안 좋게 나가는 건 또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떠는 거지. 겁나는 거야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움직이려고 하겠어요. 몇몇 정치에 미친 놈들이나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친 놈들이 아무리 설쳐봤자 약발이 먹히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서초동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고 검찰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역설적입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역할, 그 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역할이 컸어요. 그들 둘이가 싸우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중앙지검과 대검이 갈등을 벌이면서 수원지검이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이런 묘한 분위기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지 않았느냐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